서해안의 대표적인 해안경관으로 잘 알려진 태안반도는 국내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독특한 경관을 가지고 있기에 일찍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공간입니다. 지금은 자연경관으로만 잘 알려져 있으나 이곳의 중심지는 600년 공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국제해상운송의 중심지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쪽 끝 바다와 접해 있던 태안은 백제에 의해 점령된 후 성대해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백화산 자락에서 정착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마의 삼존불 입상이 그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상의 모습은 약 6세기 북제 양식을 하고 있으며 백제에서 가장 오래된 마의 불상으로 가치가 높아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백제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백화산성을 건설했습니다. 이후 이곳은 신라가 점령하게 되었고 경덕왕은 한화 정책에 맞춰 이곳의 이름을 소태로 바꾸게 됩니다. 신라는 백제가 쌓았던 백화산성의 고을에 치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로 접어들게 되자 치소는 산 아래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현재 태안의 중심지로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태 출신이었던 이대수는 원나라로 건너가 황관이 되었고 쿠빌라이의 총애를 받기 시작하면서 권력가가 되었습니다. 1298년 충선왕은 현이었던 소태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원나라 황제의 총애로 국가를 안정시켰다 하여 국태민안의 글자를 딴 태안으로 변경하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왜구의 침입이 극심해지자 방어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1416년 태종은 왜구의 피해로 인해 황폐해진 태안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종은 즉시 이곳에 읍성을 건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태안읍성은 태안초등학교 남쪽을 아우르는 공간에 건설되었습니다. 성문은 해안과 반대편에 위치한 동문과 정문인 남문이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흐르는 하천을 이용하여 성곽을 따라 해자가 조성되었으며 남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형태였습니다. 태안읍성은 관청 건물들을 보호하는 형태였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관아의 중심 건물인 모계당과 태안초등학교 정문 부근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객사를 중심이 되며 아전들이 근무하는 작청, 군관들이 근무하던 장관청, 사법기관인 형청, 향리들의 공간인 향청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도시의 가로망은 객사 남쪽에 위치한 산문에서 시작되며 동원의 정문은 이 가로를 마주보며 동쪽으로 꺾인 형태였습니다. 이 가로망은 읍성의 정문인 남문으로 빠져나갔으며 남문 바로 남쪽에 위치한 경희정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경희정 남쪽 가로는 장시가 열렸던 공간이며 장시의 끝에는 사략정의 하천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곳에 상설시장이 큰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광역 중심으로서 대읍은 아니지만 해안가에 위치한 포구에서 근거리로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모습에서 과거의 도시와 장시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정근대의 수로는 연안을 따라 이어져 왔기 때문에 태안 일대는 한양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충청수영은 적극적인 교전보다는 수도권으로 향하는 수로의 방어를 중심으로 주둔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충청수영은 5개의 수군기지가 있었고 이 중 2개의 수군기지가 태안에 배치되었는데 한양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안흥량 서쪽의 안흥진과 국내 최대 해안사구로 유명한 신두리 남쪽에 위치한 소금포진이었습니다. 안흥진은 안흥항 북쪽 구릉을 따라 조성되었습니다. 지금은 퇴적되어 육지가 되었으나 당시에는 대부분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으로서 섬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4개의 성문이 있었으며 남문 밖에 위치한 포구의 전선이 정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마을이 되었으나 첨절제사의 공간인 동원과 군관들의 집무실인 장관청, 병기고 등의 건물들이 서쪽을 보고 있는 형태로 조성되었습니다. 수군기지의 함대가 주둔하던 공간은 현재에도 항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군포지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만 깊숙한 곳에 조성되었습니다. 구릉을 따라 소군진성이 남아 있습니다.
북쪽의 첨절제사의 공간인 동원을 중심으로 각 건축물들이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 또한 한적한 어촌 마을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수군기지로서의 공간 흔적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수군기지가 위치한 해안 지역은 해안방어뿐 아닌 다양한 일들로 조정의 주목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데, 이곳이 정근대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던 수상교통로이자 상당히 험난하기로 유명한 수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이 일대는 수많은 물류가 이동하는 교통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오래전부터 국제무역 항로로 활용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편서풍과 북서풍의 영향으로 풍랑이 강하고 조수차로 인해 해류 또한 만만치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삼남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해로는 반드시 안흥량을 통과해야 했는데, 원래 이곳의 이름은 통행이 어렵다는 의미인 난행량으로 불렸습니다. 태안해양 유물전시관에서 당시 이곳의 해로가 얼마나 험난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2007년 고려 청자를 운반했던 태안선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수중문화재가 집중적으로 모여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마도해역에서 고려시대 공물운반선이었던 마도 1호선부터 4호선까지 발견되며 다양한 유물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인명피해와 국가재정의 손실이 끊이지 않는 난제였습니다. 두 해안선이 육로로 통하는 거리가 짧다는 것에 착안하여 고려 인종 시기부터 천수만과 아산만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는 안반이 있어 구간마다 고저차가 달라지는 문제로 난항을 겪게 되었고,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운하가 다시 메워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412년 태종은 안흥량 통행 대책을 마련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류는 간문식 운하를 제안했습니다. 현장에 파견된 관리가 운하건설에 난색을 표했으나 공사는 강행되었고, 결국 정상적인 배들이 진입을 하지 못하자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계획 없이 무조건 왕명을 따르며 아부하려고 했던 사심이 인력과 재정 낭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태종은 한탄하며 운하건설을 포기했습니다. 이후에도 해역 안전 문제는 지속적으로 도마에 오르게 됩니다. 1403년 조은선이 이곳에서 침몰하자 출항 시 기상 상황에 따른 화물적재에 대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1414년 또다시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위험한 시기인 8월에 출항을 명령한 담당관을 처벌했습니다. 성종은 개인 선박보다 공공 선박의 사고가 많은 것에 착안하여 공공기관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파악했고, 출항 시기를 반드시 맞추며 출항 당시 기후를 살필 것, 배를 상시 점검할 것 등의 안전수칙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운하를 건설하려는 시도 또한 계속되었습니다. 중종은 대안으로 태안 서쪽을 통과하는 의양운하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조수차가 너무 심했기에 운하는 준공 직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 당시 뇌물수수와 부실공사 혐의가 드러나면서 대안으로 마련한 의양운하의 건설은 실패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마지막 운하 건설은 1600년대에 시도되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왕실의 권위가 추락했기에 토목공사로 민심을 회복시키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공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충청도 관찰사였던 김육이 대안으로 천수만과 외해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수정하며 마침내 운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운하로 남측 반도는 섬이 되었고, 풍랑이 심할 때 천수만 인근에서 대기했다가 바다가 잔잔해지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섬은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인 안면도가 되었습니다. 비록 운하가 건설되어 해역의 안전이 확보되었으나 부실공사와 탁상행정이라는 여론의 문매를 지속적으로 맞게 되었으며, 운하 건설이 무려 500년 넘게 시도되는 동안 수많은 인명피해와 국가재정의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현대를 거치며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로 변화하자 태안해역은 수상교통의 기억이 사라졌고, 독특한 자연경관이 더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을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태안읍은 과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을 강조했던 과거와는 달리 해상교통의 중심지였음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국제항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는 공간의 맥락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의 해역은 과거의 과오를 살피고 현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환경이 개선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반추하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는 것을 태안의 공간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